이곳은요 2층입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의 2층에 테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서울살이에요. 우리 지금 지나온 서울생활의 살림살이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판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예전에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일제강점기는요 이곳이 경성이었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한양으로 불렸죠?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금의 서울은요, 예전에 한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4km 정도의 크기가 서울의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판넬을 보면요, 서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문신과 문, 그래서 여기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 예전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1994년에는요, 서울 600년을 기념으로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토박이가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이 판넬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토박이를 찾았는데요. 서울의 토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토박일까요? 자, 1대, 2대 지나서 3대 이상이 이곳 서울에 살고 있어야 서울 토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 그분은요, 서울 토박이는 아니고요, 서울내기입니다. 서울내기라는 것은요, 처음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칭하는 말이 서울내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살 때요, 서울에서 친척이 내려오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서울내기, 서울내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94년에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 토박이를 찾았는데요. 토박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토박이를 찾은 사람들, 서울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곳에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가 14,000명. 이분이 기증하신 건데요. 이 기증하신 분의 친척 할머니가 궁궐의 궁녀셨대요. 궁녀셨는데 그 당시에 궁녀들이 가지고 놀던 윳가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윳과 많이 크기가 차이가 나죠. 옛날에 궁궐에 살던 사람들은 그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유수를 던지면서 윳놀이를 했는데 크게 던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로 저물치기라도 했다는 그러한 윳가락입니다. 자, 많은 시골에서 상경을 하고 직장을 찾아서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몰려들고요. 서울은 기하급수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생겨났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원구, 이 노원구는요, 지금의 현재의 노원구지만 예전에는 도봉구에 속해 있고 성북구에 속해 있고 그러다가 1988년도에 이르러서야 처음 노원구라는 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요,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는 김신조 일당, 2.12 김신조 일당의 우리나라 서울을 쳐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등록 번호가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이었어요. 남자의 1번에 제일 첫 번째 1번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시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럼 여자 2번은 누굴까요? 영부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요, 핸드폰만 열면은 고화질, 고성능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남기죠. 예전에는 어떻게 남겼을까요? 사진을 찍어서요, 필름을 가지고 현상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당시 서울의 가장 유명한 사진관 이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허바 사진관입니다. 선전도 많이 했어요. 라디오나 뭐 잡지를 통해서도. 근데 그 허바 사진관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돌을 기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진차가 와서 아니면 사진관에 직접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아이들 100일 때, 돌 때 이렇게 기념을 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사진을 남기죠. 그만큼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곳은요, 서울의 결혼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어떤 결혼을 하셨나요? 연애 결혼, 중매 결혼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중매 결혼이 거의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요, 정말 사진 한 장 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뤘지만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던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결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식의 가장 꽃이죠. 아름다운 신부들 입었던 그러한 웨딩드레스입니다. 서울에 기하급 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고요.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족해서요, 학교가 줄어들고 폐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산하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례를 여러분들과 어떤 모습으로 산하 제한을 했는지 한번 재밌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면서요, 그러한 표가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그런 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러한 진료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아파트 당첨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었던 산하 제한입니다. 참 이때는 지금 봤을 때는 호강이 겨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산하 제한이 되는, 아이를 많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활이 참 슬픕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에서 분만 세트가 있어서 그 지방에 이장이나 좀 중요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요. 저도 사실은 2아이를 병원에서 낳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이를 낳는 풍습이 또 변화가 되죠. 혹시 남양분유 깡통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 보면은요, 우량아 선발대회 기억나시나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전을 과 비교할 수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결선을 통해서 서울에 올라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나, 그거를 뽑는 겁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그 당시는요, 먹고 사는 게 풍부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들, 이렇게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와서 선발이 되게 되면요,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 상금도 두둑했다고 합니다. 보성문구사, 이것은요, 문방구를 폐업을 하시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할아버님께서 직접 붓글씨로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성문구사가 한때는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수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의 눈을 끌만한 재료들도 많지만은요, 그 하나의 특징은요, 여기에다가 옷걸이를 걸어서 아이들의 눈을 끌만한 상품을 이곳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 그거 하나 보고 나면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많이 졸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주간소년 챔프,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각기 저렇게 이상되게 미국인들, 저렇게 유럽 사람들의 예쁜 아가씨들 옷 갈아입히기, 저것도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거 한번 보실까요? 저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못난이 인형입니다. 그 당시는 집에 못난이 인형 하나 없는지 거의 없었죠.